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면접을 망치는 이 모든 수험생들이 흔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 영상에는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지도 가져온 이유는 이 지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 지도 보면서 비유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올리다 보니까 여러 댓글들이 달리고, 사실 그 댓글 내용들이 사실 매해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제가 지도에 보면은 이제 지도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는 어디 지도냐면 제가 작년에 다녀온 샌프란시스코 이 지도예요. 그중에서 이 관광지로 좀 유명한 지역을 좀 가져갔거든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죠. 금문교라 부르죠. 여기 있어요. 빨간색 표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그 시내죠. 다운타운이죠. 다운타운 어디냐면 유니언 스퀘어는 여기 오른쪽 아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좀 유명한 데가 어디 있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 소살리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갔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바닷가 보이죠? 피어 3구. 예, 여기도 유명한데요. 알카트레즈 섬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유명한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관광 지도를 제가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여기 그 다운타운 시내죠. 이 시내가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여기 우범지대야. 우범지대야.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가 우범지대를 관광 코스로 추천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전에 공직생활 했던 사람이죠. 8년 정도 공직생활 했고, 그리고 관리자로 있었어요, 관리자. 그리고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지방직 면접관으로 들어갔고요. 저희 팀 직원들을 관리했던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만날 사람들의 동료 직원이었죠. 사실 제 동료 직원분들은 벌써 이제 4급, 3급 더 고위직이 되셨거든요. 그만큼 일반적인 수험생들보다는 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성향이랄까요? 문화랄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훨씬 잘 알고 있겠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이 뭐랄까요? 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제 전문 분야는 여러분들보다는 최소한 이 면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취향을 훨씬 잘 안다고요. 현재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제 동기들 다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아직 다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면접에서 특히 이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검증 안 되는 거는 제가 그분들하고 경험했던 것들도 있고 현재도 이 교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우범지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험한 다른 내 경직 생활과 다른 이 제 동료 직원들의 생각은 전부 다 여기는 우범지대야. 여기는 관광 안 가는 게 좋아. 물론 여기 가서 뭐 재밌을 수도 있죠. 뭐 뉴스로 보던 그 홈리스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보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추천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가급적이면 학력 그거 언급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굳이 하지 마세요. 하면은 괜찮은 적도 있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는 상식적인 이야기야. 그런데 이 겨우 이제 입직 이제 하시려는 분이 "여기 괜찮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비유와 재름인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관광 가이드는 여기 위험하다고 해도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던 이 새로운 신규 관광객이 저기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괜찮지 않냐?" "안 괜찮아요." 해도 괜찮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요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물론 여기 간다고 해서 무조건 큰 사고가 이러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가 봐야 잘해 봐야 본전인 거예요, 잘해 봐야.
그게 여러분들이 주로 인제 신상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나 그 채용 기간에서 분명하게 블라인드라고 인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언급해서 별로 뭐 크게 큰일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오히려 집중할 게 아니에요. 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말고 우리 중요한 데 여기 보자는 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준비할 때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있죠. 그럼 말하긴 쉽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학점이 어떻고 그 전공이 어떻고 중요하잖아요. 그걸 말하기 편해. 근데 그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어차피 다른 수험생들도 다 비슷한 컨텐츠야. 그게 변별력이 있을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다. 서울시는 오은 발표 주로 오은 발표 주제를 보면은 공직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 별 관심이 크게 없어요. 애초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잖아요. 나이 보지 않고 전공 안 보고 학년 안 보잖아요.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필하는 게 애초에 이 채용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아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런 그 블라인드 면접에 위배 상황을 명시된 지역들은 리스크만 떠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올리니까 또 제가 뭐 전공 같은 거 물어볼 리 없다고 하니까 또 댓글에 다신 분 계세요. 과거에 뭐 경기도 어디 지역은 전공 물어보던데요. 자, 제가 이것도 또 굳이 제가 답을 안 드리려다가 댓글은 굳이 안 드려요. 면접관들도 1 년에 수천 명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보통은 다 새로 이촉이 될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준수사항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물어보신 분도 그중에 가끔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통제가 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학력을 안 본다고 명시한 지역에서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뭐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학력을 뭐 적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력이 면접관들 모른다. 학력이나 학점이나 여러분들 필기 성적 모른다." 그 정도로만 이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가지고 뭐 또 찾아오셔 갖고 또 뭐 딴 데 알아보니까 아니던데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이런 거랑 이런 거. 그냥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인제 이랑 관련돼 가지고 또 걱정하신 분들도 문제 반대로 이제 너무 걱정하시 제가 이게 이렇게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아 그거 내 이미 자기소개서 제출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크게 큰일 안 나요. 여기 뭐 우범지대 여러분들 강간다고 해서 정말 뭐 가서 크게 뭐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 가지고 그 홈리스한테 뭐 이 시비를 걸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제출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는 우리가 뭐 더 걱정할 게 아니라 혹시나 면접관이 그걸 가지고 책 잡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면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인제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정도는 어때요? 쪼끔 우범지대랑은 살짝 멀어졌는데." 뭐 이런 거에 비유하자면 학교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대학 활동 그냥 간단히 한 건 어때요?" 또 아니면은 대학 활동이 너무 티 나면은 뭐 대학 졸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하나 더 유추해야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정한 자격증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 떨어진 거죠. 이건 상식의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 제가 답을 안 드려요. 아예 안 드려요, 이거는. 굳이 뭐 언급하셔도 뭐 크게 문제 있겠어요? 근데 별로 어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굳이 답도 안 드려요 사실. 여기 아예 근데 아예 이런 건 있겠죠. 명시적으로 아예 부모님 직업 언급 금지인데 아예 나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시장님이에요. 딱 저촉되죠 명확하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저촉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뻘어져 있는 것들. 이거 근데 이거 물어보실 것까지 하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니깐요. 여기 이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여기 이런 데 뭐 이게 언급한다고 해서 어필이 되겠어요? 중요한 그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다시 인제 뭐 제가 이거 이 얘기 저기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은 면접에서 평정 요소도 없잖아요. 평가 요소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뭐 면접관들이 막 아주 뭐 대단하구나 하면서 좋게 볼 여지가 뭐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제가 딱 한 분 제가 이때까지 면접 강의하면서 이분은 개인 경험이시긴 하지만
아 이 발표 이 좀 어필하셔도 괜찮겠다라고 한 경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어떤 경험이냐 이런 거였어요. 그분은 나이 또래도 아마 저보다 많거나 비슷할 또래 같고요. 그 나이 동안 오랫동안 해외 봉사활동 해 오신 분이고 굉장히 그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듣고 딱 그 경험하시면서 말 듣자마자 저도 엄청 감동을 해요. '아 이분은 진짜 공직자 이렇게 다 공직자가 되셔야겠다.' 이제 전직 공무원마저도 그 감동할 정도로 인제 그 오랜 동안 봉사활동 하셨더라고요. 예 그분한테는 아 나이가 많으니까 쪼끔 저 처음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모의 면접 때 봐 드리니까 '아 이분은 오히려 인제 면접관들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예 그분은 필기가 컷이었는데 그래서 합격하셨어요. 충분히 합격할 만한 이 경험을 가지고 계셨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게 아니야.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야. 내가 뭐 학교 대학 때 뭐 학점 잘 받았다. 동아리 활동해서 뭐 학생 그 동아리 회장을 했었다. 또 뭐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해서 뭘 했다. 굉장히 좀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채용 기관에서는 그냥 뭐 약간 더미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면접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 질문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가 이 공무원 면접에서 그럼 중요한 건 어디냐? 이 관광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피어 3구 여기 가면 물개 볼 수 있어요. 근데 금문교 보러 가야 되고요. 소살리토라는 여기 지역 되게 이뻐요. 이거 보러 가야 되죠. 그럼 면접에서 이런 지역은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에요. 해당 기관의 정책이에요. 이 질문 아마 있을 걸요. 여러분 좋아하는 기출 문제 정책이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대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정책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게 면접관들한테 가장 어필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정책은 해당 면접관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해당 기관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셔야겠죠. 근데 갔는데 정책 얘기하는데 가끔씩 면접관들이 잘 모르는 정책 막 얘기하는 거야. 딱 봐도 얘가 공부가 안 해온 거야. 안 해온 거야. 표시가 바로 나는 거죠. 이거 얘기죠, 이게. 그다음에 좀 어필할 만한 것은 개인적인 성적이나 이런 거보다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경험 좀 많으신 분들 이런 것들. 요거 말하시면 좋아요, 차라리. 음. 어차피 여러분들 역할은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봉사활동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입직하시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하러 가실 거예요. 단체 그리고 과 전체로 해서 가신단 말이죠. 이게 정책 얘기하는 거, 그다음 봉사활동하는 거 뭐 이렇게 핵심이죠. 여기에. 그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분 발표하죠. 오분 발표. 사실 오분 발표 주제도 뭐 공직 가치나 아니면 정책 대안 도출 이런 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질문 물어볼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주로 특정 정책, 서울시에 관련된 건 물어보는 거죠. 채용 기간은 서울시인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해. 채용 기간에 맞는 답을 해야 되잖아. 채용 기간 맞는 답을. 그래서 관련 채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정책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제 그 단순하게 인제 질의응답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오분 발표 있는 경우에는 연습 많이 하셔야 이게 변별력이 커요. 이게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거예요. 서울시의 오분 발표 같은 게. 그다음에 경기도 타 지역은 이런 것도 있죠. 사전조사서. 자 얘도 차이가 나요. 뭐 주제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죠. 기출문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출문제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간이 작성 시간이 정말 짧아요. 뭐 15분 내지 20 분밖에 안 되죠. 이 변별력이 커요. 딱 써 왔는데 어떤 면접자는 거의 잘 채워 왔고요. 내용도 크게 흐트러진 게 없어. 근데 어떤 면접자들은 절반도 안 채워서 글씨도 엉망이야. 여러분들 뭐 글씨체 안 본다고 하지만 다 상식적으로 우리 글씨체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이 글씨 딱 작성을 봤는데 너무 진짜 가독하는 게 읽어지지가 않는 정도 수준 나왔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쓰는 연습 잘하셔야 돼요. 작성하는 연습 잘하셔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죠. 시간이 1 시간, 2 시간 주면은 뭐 한 장 채우는 거 어렵지 않지만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작성하시는 연습 잘하셔야 돼요. 이게 딱 처음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 제출한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인제 질문할 텐데 그거 봤는데 글씨가 하나도 알아보기 어려워. 하면 되게 이미 짜증이 나죠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 이미 피곤하거든. 사실 여러분들은 면접 나중에 나이가 인제 입직하시고 나이 드시게 되면은 뭐 사무관 승진까지 가시면 면접관으로 위촉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 뭐 글씨 써 왔는데 하루에 면접자들 뭐 10명 넘게 봐야 되는데
특히 지자체는 10명 넘게 보고 저는 한 20명 넘게 봤었거든요. 아 되게 피곤한데 막 글씨 엉망으로 써왔어. 읽기가 싫어요.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이게 이런 거 잘하시라. 자꾸 인제 여기 찾지 마. 자꾸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저 거리로 따지면. 뭐 내가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전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 좋을까요?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런 거. 편견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장점으로 잘 가는 게 이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애매한 거죠. 사실 근데 정답 있는 얘기 아니라서 별 의미도 없고 사실 시험 기간에서 여러분들 전직 공무원인지 아닌지 만약 경력 그 채용이면은 경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경력을 채운 게 아니라 공개 연계 채용이라서 사실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녀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응시하신 내 자녀 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예 이거인데 사실 그냥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가 있으니까 이분은 자녀를 책임져야 되니까 합격시켜 줘야겠네. 뭐 약간 이런 동정심 계열로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 관계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별 크게 어필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음. 그래서 굳이 "해도 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Yes or. 어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냥 제 의견이 있죠. 제 의견은 그냥 별로 관계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안으로 갈수록 위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크게 관련 없는 것들 뭐 대학 때 전공 뭐 대학 때 뭐 했던 활동 얘기 될까요? 뭐 회사 생활 했던 거 얘기가 될까요? 그거는 뭐 크게 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스와노가 아니라 그냥 뭐 썼어요, 썼어. 그저 그래요. 예. 그저 그래요 제 답이에요. 그저 그래요. 그냥 이건 빨리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여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이번 그 주제를 요렇게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샌프란시스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자꾸 필기 시험처럼 준비하시려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매해 느끼는 게 그거야. 어 100% 정답은 없어요 100%. 면접 100% 정답은 없죠. 이게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시니까 자꾸 인제 몇 점 yes or로 자꾸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찾으시려고 하죠.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은 없죠 보통. 답은 없어요. 답은 정확한 답은 없어. 자꾸 문제만 끌어모으려고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나올 거니까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꾸 인제 과거 기출 문제 뭐 나오는지 그것만 찾고 계시죠. 그거 찾고 있는 그 책만 찾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몇 개 정도만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답을 좀 생각하면 정리해 두면 되는 거지 그거 찾겠다고 막 매몰되실 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얼마 없잖아요. 그럼 뭐 면접 뭐 기출 문제만 찾다.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뭐 물어보는 데만 시간 할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왠지 급한 건 뭐냐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것들. 예. 봉사활동을 안 해 보신 분은 봉사활동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이 정확하게 이 요구하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들 다 아시죠. 아시는 건데 이거는 성적이 컷인 분이 아니시라면은 결국은 보통만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무난무난하게 하는 게 맞죠, 말 그대로. 안전한 선택지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크 있는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예. 그냥 리스크 있는 거 안 하면 되잖아. 대학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 안 하시면 돼. 뭐 할 얘기도 거의 없을 거야. 그럼 이미 제출했어. 그러면은 굳이 이미 제출한 내용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통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뭐 인제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이거 왔는데 내가 진짜 아예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 너네 사장이야. 시장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분 없을 테니까. 근데 안 하셨으면 아직 이런 얘기 뭐 이런 과정 그러니까 답변할 준비할 게 굳이 이게 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지양하라는 거예요, 지양.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근데 사람마다 스토리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 수많은 스토리를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그냥 이 정도면 여러분들 상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상식선에서 제 얘기 드린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뭐 능력을 가졌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정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자료가
정확하실 수도 있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려요. 제가 앞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공직에서 8년 있었고요. 관리자로 있었고 면접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체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정확하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보다 뭐 더 이 면접이나 이런 것 쪽에 더 많이 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시중에 뭐 물론 계시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면 그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수험생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시면은 '아 내가 인제 이게 하는 게 좋을까? 저게 하는 게 좋을까?' 판단이 잘 안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전문가 하는 대로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국가직 구급 인제 관리반을 운영할 때도 성적 좋으신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답안을 왜 준비하냐고 제 되물어봤거든요. 그게 5분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 사전 조사서 작성하는 거 제가 기본적인 틀을 다 드렸거든요. 이거대로 하라고.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을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 봐야 그게 과연 개선된 걸까? 그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시간에 오히려 발표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 관리반에 오신 분들은 그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게 다 합리적이 제가 말씀드려도 훨씬 합리적이죠. 그냥 따라오셨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셨어요. 확실하게 뭐 법령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실수하면은 의견 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공직생활의 조직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문 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답이 적절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정보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정확하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 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생각나는 대로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